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이제 곧 35이 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곁에는 연애 4년 차,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는 밝고 유쾌하며 따뜻한 사람이라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님이세요. 저희는 결혼 날짜까지 잡은 사이인데, 제겐 요즘 점점 결혼이 두려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시어머님의 아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 때문입니다. 한 번은 주말에 함께 외식을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남자친구가 반찬과 가위를 떨어뜨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식당 전체가 울리도록 소란을 피우셨죠. 아이고 세상에, 얘. 너 괜찮니? 엄마가 줍고 닦아줄 테니까 절대 만지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그뿐인가요? 남자친구가 엄마, 나 이제 37이야. 나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듣는 채도 안 하셨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죠.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반겨주시더니 곧장 남자친구에게 뛰어가셔서 외투를 벗겨주시고 마치 아기처럼 손을 잡고 소파에 앉히시더군요. 그러고는 우리 아들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아들 피곤하지 않게 엄마가 다 해줄게. 라며 직접 음료에 빨대를 꽂아 입에까지 갖다 대주는데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색하게 시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자친구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고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마치 이방인 같았어요. 조금 후 시어머님께서 저녁을 준비하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 도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 지영 씨는 왜 여기 와 있어요? 얼른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랑 쉬어요. 부엌은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요. 알겠죠? 참고로 어머님은 저에게 꼬박꼬박 존대하십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예비 며느리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제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들고 있던 앞치마를 거의 빼앗듯 가져가시며 단호하셨어요.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남자친구와 함께 앉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끊임없이 남자친구에게 말을 거셨기 때문이에요. 민수야, 춥지는 않아. 어깨에 담요 하나 덮어줄까? 그러더니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둘러주셨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엄마, 집인데 무슨 담요야 라며 벗으려 하자. 어머님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 손을 붙잡으시며 다시 어깨를 덮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야. 너 몸 약하잖아. 엄마 말 들어. 저는 그 옆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남자친구는 익숙한 듯 그냥 웃으며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후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시어머님께서 부르셨고 저는 부엌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황제의 식사를 차린 듯 엄청난 양과 종류였거든요. 전복죽, 삼계탕,
홍삼이 들어간 음식들까지. 우와, 어머님.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해요. 제 인사에 시어머님은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곧 저를 향해 정색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아, 지영 씨. 지영 씨 자리는 여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안내하셨는데 그곳엔 평범한 백반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저는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아 어머님을 바라봤죠. 그러자 되려 어머님이 놀라신 듯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 민수는 몸이 너무 예민해서 이런 특별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민수 음식에 아무나 젓가락 대면 안 돼요. 지영 씨는 평소에 나물이나 백반 좋아한다고 민수가 말해주길래 따로 준비한 거니까 이해해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물이 좋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만 다른 음식을 먹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자 또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님께서도 본인 식사를 저처럼 소박하게 세팅하셔서 뭔가 따지기에는 상황이 오묘했어요. 식사 도중 어머님은 아들 접시에 전복을 하나하나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37살 성인이 된 남자친구가 마치 아이처럼 어머니가 떠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돕겠다는 제 말도 시어머님은 철저히 거절하셨어요. 대신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불러 앉히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지영 씨, 결혼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민수, 옷은 반드시 피부에 자극이 덜한 오가닉 면만 입혀야 해요. 일반 섬유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세제도 내가 항상 쓰던 유기농 제품만 써야 하고요. 아, 네. 제 말에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덧붙이셨어요. 걔는 뭐든 잘 몰라요. 내가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건강하다는 사실을요. 지영 씨는 앞으로 나한테 자주 배워야 해요. 내가 아니면 우리 민수를 돌볼 사람 없어요. 저는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결혼을 하면 평생 이렇게 시어머님께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에겐 시어머님의 전화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결혼 준비 관련된 연락이겠거니 하고 편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통화 내용은 점점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지영 씨, 민수 오늘 아침에 잘 먹고 출근했어요? 평소 민수 씨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편이었지만 최근 시어머님의 요청으로 제가 매일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아침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답했죠. 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현미밥하고 국까지 해서 잘 먹여 보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현미밥이라. 지영 씨, 제가 예전에 말한 민수 맞춤형 아침 식단 메모 기억나죠? 민수는 현미밥. 소화 못하는 거 모르셨구나. 위장에 부담이 가서 하루 종일 힘들어 하거든요. 내일부터는 꼭 흰쌀밥에 소고기 미역국만 줘요. 다른 메뉴는 아직 무리니까 절대 주지 마시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현미밥이 좋다고 해서 해준 건데. 그러자 어머님은 웃으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우리 민수가 워낙 착해서 상대가 힘들까봐 맞춰주는 성격이에요.
자기가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하니까 지영 씨가 세심하게 잘 챙겨줘야 해요. 내가 민수 키우면서 하나하나 체크해둔 식단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보낼 테니 내일부터는 꼭 그대로 해줘요. 네. 하지만 제가 현미밥을 먼저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저는 당황해서 답했지만 시어머님은 듣는 신용도 않으셨죠. 그날 저녁 시어머님은 정말로 문자 메시지로 일주일 식단표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에는 민수 맞춤형 식단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월요일 아침 흰쌀밥, 소고기 미역국 반드시 국물 위주. 화요일 아침 전복죽 시중죽 제품 절대 금지. 반드시 생 전복으로 직접 끓일 것.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식단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메뉴도 비슷한 패턴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식단표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 아침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예비 시댁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시어머님께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죠. 지영 씨, 민수 요즘 무슨 비타민 챙겨주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거 사서 먹이고 있어요. 멀티, 비타민이랑 오메가3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표정은 마치 무엇을 놓친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거 말고요. 비타민 D랑 유산균은요? 아, 그건 따로 못 챙겼는데요. 민수 씨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요. 시어머님은 혀를 차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지영 씨, 우리 민수가 자기가 필요한 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하죠. 제가 매일 아침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여서 그나마 건강 유지했어요. 민수 말만 믿고 그걸 안 챙기면 어떡해요? 아무리 내가 시켜도. 민수가 거절하면 꼭 지영 씨가 설득해서 먹여야죠.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건강 상태와 식단을 기록한 공책이었어요. 촘촘히 메모가 적혀 있었고 페이지마다 민수 씨의 작은 컨디션 변화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지영 씨, 결혼하면 이 공책 제가 지영 씨한테 넘겨줄 거예요. 앞으로는 지영 씨가 민수 상태 꼼꼼히 기록해요. 내가 종종 와서 체크할 거니까 정확하게 적어 놓아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남편을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나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어머님이 관리하시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아?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도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챙기셨어. 자기도 알잖아. 엄마가 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면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쳤지만 그래도 한번 결혼을 결심한 이상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식단표를 최대한 지키며 남자친구를 챙기기 시작했죠. 회사 다니며 아침마다 생전 처음 끓여보는 전복죽이며 이것저것 끓이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머님의 요구를 맞춰주자 어머님께서도 조금은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안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퇴근 후 남자친구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 씨, 혹시 민수 이불 자주 털어주고 있나요? 저는 순간 이불 하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니, 설마 내가 전에 얘기해줬던 이불 관리법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죠. 어머님 말씀에 저는 급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네 어머님. 자주 털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 이불 커버로 바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곧장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그 이불 커버 어디 거예요? 민수가 쓰는 이불은 무조건 항균, 항진드기 기능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매한 건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못 믿겠다는 듯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불 커버 상표 찍어서 보내봐요. 민수 피부 민감해서 아무거나 쓰면 큰일 나요. 결국 저는 요리를 중단하고 얼른 이불 커버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몇 분 후 어머님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죠. 목소리는 한층 더 심각했어요. 지영 씨, 이거 아니에요. 이런 섬유는 우리 민수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꼭 오가닉 인증을 받은 100% 순면 커버만 써야 해요. 당장 바꿔줘요. 저는 속상했지만 애써 참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근데 민수 씨가 직접 골랐고 피부 괜찮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제 말을 끊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건 줄 알아요? 우리 민수 피부는 내가 관리해서 겨우 좋아진 거예요. 민수 피부는 본인이 관리할 줄 몰라요. 어릴 때도 민수가 좋다고 고른 옷 한 번 입었다가 피부과 일주일 간 거 몰라요? 물론 제가 그런 어릴 적 일까지 알 수는 없었죠. 매우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결국 어머님이 추천한 사이트에서 새로 비싼 오가닉 침구류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 후 민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간단히 인사만 하시더니 곧장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는 제가 새로 산 이불과 옷장 속 옷들을 직접 꺼내 만져보며 품질을 체크하기 시작했죠. 어휴, 다행히 이불은 제대로 바꿨네요. 옷도 민수가 입는 건 전부 순면, 오가닉 맞죠? 남자친구가 민망해하며 어머님께 말렸지만 어머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옷장 속 티셔츠 한 장을 꺼내 보더니 단호히 말씀하셨죠. 이건 안 되겠네요. 피부 자극 있는 옷이에요. 이런 건 피부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버리고 내가 보내준 링크에서 다시 사줘요. 그리고 세탁할 때도 반드시 천연세제만 쓰고 섬유유연제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정신없이 점검을 마치고 이제 끝났겠지 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어머님께서는 이번엔 욕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지영 씨, 혹시 민수 샤워할 때 바디워시 뭐 쓰고 있어요? 저는 기운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추천하신 저자극 제품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곧바로 수건을 만지며 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수건 이거 너무 뻣뻣한데요. 민수는 피부 마찰 조금만 있어도 피부가 붉게 올라와요. 이건 수건 때문이에요.
앞으로 수건도 유기농면으로 바꾸고 매일 삶아서 써줘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매우 곤란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부탁했죠. 엄마, 지영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러자 어머님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민수 씨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지금처럼 건강하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네 피부랑 비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벌써 잊었어. 지영 씨도 네 상태를 잘 알아야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 시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실 소파로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후 저와 민수 씨도 마지못해 어머님 옆으로 다가가 앉았죠. 한숨을 작게 쉬신 어머님은 마치 강의를 시작하듯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민수 비염 때문에 밤새 잠 못 잔 적 있어요? 솔직히 저는 민수에게 심각한 비염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민수 씨가 가끔 코를 훌쩍이긴 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바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민수가 제대로 말 안 했구나. 지영 씨, 민수 비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우리 민수 어릴 때부터 환절기만 되면 코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한 번은 밤새 숨소리가 이상해서 내가 자다가 깜짝 놀라 응급실까지 데리고 갔던 적도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운 듯 입을 열었죠. 엄마, 그건 내가 초등학생 때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다시 제게 집중했습니다. 민수는 코 속이 너무 민감해서 먼지 하나만 날려도 재채기와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집안을 관리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창틀 먼지 닦고 공기청정기 필터 확인하고 민수가 앉는 자리나 잠자는 방은 절대 카펫 같은 거 깔면 안 돼요. 먼지가 다 붙거든. 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집도 자주 청소하고 공기청정기도 매일 틀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안심이 안 되는 듯 다시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 청소는 진공청소기만 쓰는 거 아니죠? 네, 진공청소기가 안 되나요? 어머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지영 씨, 진공청소기만 쓰면 안 돼요. 민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걸레질을 매일 해줘야 해요. 진공청소기 돌릴 때 먼지가 오히려 공중에 떠서 더 악화된다고요. 매일 바닥을 물걸레로 닦아야만 민수가 숨을 편히 쉴 수 있어요. 민수가 옆에서 불편한 듯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아예 무시하시며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민수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탁해야 해요. 먼지 진드기 때문에라도 세탁한 후 꼭 햇볕에 3시간 이상 말려줘야 하고요. 옷장도 자주 열어서 통풍시켜줘야 하고 절대로 화학 성분 있는 방향제는 쓰면 안 돼요. 듣고 있는 제가 숨이 턱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사 다니며 매일 아침 식단 챙겨주기도 벅찬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눈치채신 건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 씨, 내가 민수를 어렵게 키웠어요. 민수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지영 씨가 앞으로
이걸 다 책임지고 해줘야 해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은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민수 비염관리범, 내가 직접 다 정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전부 적어뒀으니까 지영 씨는 꼭 읽고 외워둬요. 그 수첩을 건네받으면서 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고 두려웠죠. 그날 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민수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비염이 그렇게 심했어. 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놀랐어. 민수 씨는 민망한 듯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엄마가 예전에 너무 심하게 고생하셔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으신 것 같아. 나도 엄마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안 믿으시니까 미안해, 지영아. 그날 민수가 건넨 위로의 말이 제게는 별다른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수첩을 받아들고 저는 내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 자신도 행복하고 싶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치고 부담스러우면 나중에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민수 씨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민수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시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제 말을 듣자마자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지 나도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엄마가 날 키우실 때 정말 많이 힘드셨어. 그동안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민수의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민수가 7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님이 혼자 민수를 키우셨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민수가 오늘처럼 진지하게 아버님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이었어. 그날도 나랑 엄마랑 다 같이 놀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급히 출근하셨어. 그런데 회사에 가시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 길로 돌아가셨지. 민수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거의 반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셨어. 내가 울면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겨우 정신 차리고 식사를 챙겨주시긴 했지만 엄마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셨어. 하지만 결국 엄마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서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 나 때문이었지.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계실 땐 그래도 여유로운 집이었는데 갑자기 가장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친척들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엄마 혼자 나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단 하루도 나한테 제대로 된 밥상을 안 차려주신 적이 없었어. 내 옷은 항상 깨끗했고 엄마는 내가 아토피랑 비염 때문에 고생하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옷이랑 이불을 제일 좋은 걸로만 사주셨어. 민수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내가 전부였던 거야. 엄마한테는 내가 삶의 이유였으니까.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잘못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비염이든 피부든 조금만 아파도 내가 큰 병에 걸릴까봐 무섭고 불안하셨던 거지. 그때야 저는 비로소 어머님의 행동과 지나친 애정의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엄마 삶을 지배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난 여전히 7살 그때처럼 위태롭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지. 그는 그 말을 마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아, 나도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 나 역시 엄마한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랑 결혼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우리가 보여주면 엄마도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진심이 담긴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까지 그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과하게 행동하셨는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어머님이 조금은 이해돼.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혼자 그렇게 키우시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민수 씨는 제가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듯 저를 꼭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의 지나친 집착과 관리도 결국 깊은 상처와 불안 때문이라는 걸. 그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저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이 쉽진 않겠죠. 하지만 민수 씨와 함께라면 이 결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수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의 지나친 집착과 간섭도 결국 깊은 불안과 상처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불편한 마음만으로 어머님을 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예비 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최대한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 다가가 살갑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신혼여행으로 휴양지 리조트 가려고요. 그동안 민수 씨도 많이 피곤했을 테니 가서 푹 쉬고 좋은 공기도 쐬고 오려고요. 어머님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휴양지 리조트라고요? 지영 씨, 민수랑 얘기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민수 씨도 너무 좋아했어요. 리조트도 민수 씨가 골랐거든요. 어머님은 곧바로 민수 씨를 쳐다보셨고,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그곳 바닷바람 때문에 비염 심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 리조트들 침구류 관리 제대로 못해서 진드기나 곰팡이, 포자 많다고 하던데. 생각을 왜 그렇게 짧게 하니? 민수 씨는 작게 한숨을 쉬며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휴양지보다는 차라리 공기 깨끗하고
건조한 고산 지역이나 온천 있는 곳을 가야지. 그래야 너 비염도 덜 심해지고 피부도 트러블 없잖아. 어머님은 이미 민수 씨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행사의 상담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예, 저희 아들이 비염이 심각해서 신혼여행지를 긴급히 바꾸려고 하는데요. 건조하고 온천 있는 곳으로. 네, 바닷가 근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도 당황했는지 어머니에게 급히 다가가 전화를 막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해요? 민수 씨가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보며 말씀하셨죠. 너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래. 네가 불편해하면 지영 씨도 신혼여행 내내 신경 써야 하잖아. 그리고 바닷가에서 비염 악화되면 너 고생할 텐데. 그럼 나중에 병원비는 누가 낼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민수 씨도 성인이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그 리조트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싸늘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지영 씨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민수는 항상 그런 식으로 결정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혼 전엔 내가 다 해결했지만 이제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분위기는 심각하게 냉랭해졌고 저는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와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결국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가 아직 날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어렵게 대답했죠. 난 당신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스스로의 의견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지잖아. 이렇게 한 번씩 밀리면 평생 밀릴 것 같아서 그래. 민수 씨는 제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결심한 듯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확실히 얘기할게. 지영이,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민수 씨는 어머님과 통화를 했지만 통화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런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민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록 힘들게 얻어낸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후련하기보다는 더 큰 불안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선택한 것이 고마웠지만 앞으로 닥칠 어머님의 반응을 생각하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정에 방문하겠다는 민수 씨의 말을 듣고 어머님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며칠 뒤 민수 씨가 친정에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민수와 제가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집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님의 목소리는 곧바로 차가워졌습니다. 지영 씨, 친정집에 개 키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강아지를 키우세요. 어머님은 마치 심각한 문제라도 발견한 듯이 탄식을 내뱉으셨어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민수 비염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개 키우는 집에 가면 민수 알레르기 바로 악화될 텐데 굳이 가야 해요? 저는 당황스러워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민수 씨 오는 거 알고 이미 청소도 하셨고 강아지도 잠시 친척 집에 맡길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잘라 말하셨습니다. 강아지 없다고 먼지나 털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는 그런 환경에 딱 한 번만 가도 일주일은 고생해요. 지영 씨, 결혼하면 매번 친정집 갈 때마다 민수를 병원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다시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도 괜찮다고 했고 부모님도 민수 씨를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해주셨어요. 민수 씨 성인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민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민수는 결혼한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수 엄마예요. 결혼한다고 해서 내 아들 건강이 지영 씨 가족의 편의보다 우선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는 그렇게 불쾌한 감정이 오간 채 끊겼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날 통화 내용을 말하자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었지만 저도 처음으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예정대로 민수와 친정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날 부모님은 민수를 정성껏 대접하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셨지만 민수 씨는 집안에 들어선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 민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붓기 시작했고 결국 민수가 친정집 화장실에서 기침과 재채기를 하느라 고생하는 걸 본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친정집을 나오게 되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 말이 맞았나 봐. 민수 씨가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분이 묘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상태 봤죠, 지영 씨. 내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친정집 방문은 자제해야겠어요. 민수 건강 문제는 협상할 수 없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부모님도 너무 상처받으세요. 민수 씨도 편하지 않고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차갑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지영 씨, 민수는 원래 나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영 씨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 아들 또 아프게 만들면 내가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혼여행부터 친정 방문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 이 결혼이 내 삶을 이렇게나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 씨는 제 옆에서 계속 미안하다며 안아줬지만 그 순간 저는 민수를 안아주는 민수의 품이 그렇게나 외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피디님, 저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어머님의 지나친 걱정과 간섭이 결국 우리 둘만의 삶까지 흔들고 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연을 다 듣고 나니 바로 영화 한 편이 떠오르네요. 모두들 같은 영화를 떠올리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감이라는 영화이지요. 아들에 대한 뒤틀린 애정과 집착이 안타깝습니다. 거의 병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내야 하는 예비 신랑분은 너무 유약해 보입니다. 중간에서 단호하게 교통 정리를 할 만한 인물이 못 되어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글쎄요. 과연 예비 신랑분의 말씀대로 결혼하고 나면 다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결혼하고 나면 더 좋아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사연자분께서도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반발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며 특히 예비 시어머님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거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게 변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파혼은 사연자님의 인생에 있어서 흠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해서 인생이 꼬이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파혼이 힘드시다면 우선 신혼여행이나 결혼 일정을 잡지 마시고 잡았던 것들은 취소하고 좀 더 자신의 상황과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각자 본인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문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